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사법시험에 공부를 시작을 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네, 마은혁 후보자가 과거에 몸담았던 네, 맞습니다. 단체인 거죠. 인민노련이라고 해서요. 네.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들 생경하실 텐데 네. 사실 생경합니다. 네. 저희 이념 색채가 좀 짙은 단체 이 정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청문회 기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외전을 펼치면서 지적했던 문제이기도 네. 하거든요. 일단 마은혁 후보자가 81학번입니다. 81년도에 서울대 네. 정치학과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학생운동을 했죠. 그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고 지금 재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틀을 넣으면 넣었지 이렇게 폄훼당할 행동을 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동계에 투신을 했었죠. 그때 같이 학생운동하고 노동계의 운동을 같이 했던 분 중에는 신지호 전 의원도 계십니다. 이분이 그 당시 청년일 때 그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당적을 바꾸기도 했고 보수 쪽으로 정치적 신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바꿀 수 있으니까요. 왜 마은혁 후보자만 그때 그 상황에 갇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그 상황에 그 선택을 한 것이 잘못입니까? 역사적으로?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단히 돌출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이를테면 민노당 보좌진들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의식은 농성에 동일하게 참여를 했는데 왜 민주당 타당의 보좌진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느냐. 이건 좀 부당한 기소인 측면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돌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판사의 한 명의 판단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됩니까? 아니요. 항소심에서 뒤집어졌거든요. 헌법재판소로 다시 이 사안을 가져와 본다면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에서 계속 보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과거에 이러저러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거든요. 333으로 보수든 진보든 본인의 색채에 따라서 여러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 목소리를 헌재에서 담아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정치와 밀접한 판결을 내리는 곳이 헌법재판소니까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가져가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3심제로,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이 3, 국회에서 3,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서 이걸 지금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이제 뭐 학생 시절에 저는 뭐 민주운동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 판사 때는요, 우리 법에 보면 이게 그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게 개인적 양심이 아니에요.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이에요. 그럼 이게 민노당 12명이 공소기각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개인의 양심 같아요.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항소심이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1, 2, 3심일 때는 바로잡을 수는 있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예요. 단심제인데 본인의 소신에 따라 이런 판결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항소가 잡을 수도 없잖아요. 이 문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중요한 게 우리법 연구의 특정 서클 문제인데 지금 전체 판사가 3,200명 중에 한 10%가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이게 특정 서클의 회장 2명 포함해서 4명이 되면요. 9명 중에 4명이면 40몇 %예요. 근데 문제는 게 우리법 연구회가 공부를 하는 서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민사 판례 연구 때문에 민사를 연구하고 형사 판례 연구 때문에 형사를 연구하죠. 근데 우리법을 연구하는 게 뭘 연구해요? 전부 우리법이지. 우리법 아닌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주로 이게 사법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사법 시스템을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 이거는 이념 서클이지 순수한 게 학문 연구를 위한
이런 공부를 위한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특정 서클이 40%가 넘는다.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게 우리 사회 평균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근데 저는 특정 이념, 특정 서클이 이렇게 편중되면요.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